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종목은요, 테슬라입니다. 저 허브경제TV에서 이제 오늘부터 미국 시장 관련해서도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영상을 조금 찍어 올려 드릴 거니까 참고 많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랑 머스크 이 브로맨스를 좀 보여주면서 테슬라 애들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은 이미 테슬라를 갖고 계시는 주주분들 워낙에 많은 것들을 좀 돌려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처음으로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3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만 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볼 거는 아니고 그냥 좀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좀 놓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요즘 이런 거 다 번역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번역으로 해보면은 여기에서 나와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놓고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IR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 인도량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하면서 강력한 실적을 거뒀고, 그 결과 기록적인 3분기에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OEM들의 배출 요건을 충족하는데 여전히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규제 크리틱 수익의 두 번째로 높은 분기로 인식이 되었다. 근데 이것과 비슷한 부분의 뉴스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판매 호조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도발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를 좀 놓고 그리고 이제 다음 문답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또 요렇게 우리가 좀 번역이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차량당 매출 원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전환이 계속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마일당 총 소유 비용의 모든 형태의 운송 수단과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EV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그런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머스크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II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차 단가를 낮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파이를 굉장히 키웠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도 당연히 이 보조금을 못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포드 같은 경우는 100대를 팔고 이 테슬라도 200대를 팔았었어요.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양쪽 다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포드 같은 경우는 그 보조금이 빼지는 순간부터, 물론 이제 보조금을 해도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보조금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에 대한 생산을 조금 낮출 수밖에 없겠죠. 팔면 팔수록 손해니까. 근데 테슬라는 흑자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팔아도 흑자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격을 더 낮추는 거죠. 그러면 포드에서 100대 팔 거 얘네들이 20대 팔고 80대는 어디로 간다? 테슬라 쪽으로 온다. 그래서 280대를 팔 수 있다.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출시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라는 전기차를 타용하게 될 거고, 내가 10대를 팔고 100대를 팔고 200대를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매출은 더 클 거다 라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문닭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 사업은 기록적으로 총 마진을 또 다른 강력한 분기를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셀 3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면서 파워셀 배포는 2분기 연속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마지막 이 문단을 좀 놓고 보신다라고 해도요. 지속적인 거시경제적 여건과 기타 요인에 의해서 전기차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차량 및 에너지 제품 라인업을 확장을 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AI 프로젝트라든지 생산 능력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가 IRA라든지 이런 거에서 생산자, 소비자, 그 다음에 투자 이런 쪽에서 무슨 보조금을 받는 것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테슬라,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거를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예요? 포드든 GM이든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애들은 이 전기차 하나가 보조금을 받고 팔아도
어떻게 보면 적자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보조금까지 없다라고 하면은 적자폭은 더 커질 거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전기차를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의 판매량을 놓고 보면은 만약에 포드가 만약에 100대고, 그 다음에 GM이 100대고, 테슬라가 200대야. 그래서 총 400대가 팔려나가고 있는데, 이 보조금을 딱 줄였을 때 유일하게 흑자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테슬라밖에 없어. 그리고 포드랑 GM은 보조금을 받아도 적자인데, 보조금을 안 받으면 적자폭이 더 커져. 그러면 내가 이걸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축하겠죠. 근데 미국 시장은 400대 정도는 팔아야 되는 시장인데, 얘네들이 막 50대 팔면은 100대는 어디로 간다는 거죠? 이 테슬라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테슬라는 예전에도 이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역발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 그 시장을 싸잡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IRA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폐지라든지 아니면 뭐 축소 이런 쪽으로 개념을 갖고 나와도 머스크가 환영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거다라는 겁니다. 테슬라의 가격을 낮추고 너희들 포드라든지 아니면 뭐 GM에서 사는 이 전기차 말고 우리 거 사.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고 거의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거의 독점적인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뭐 테슬라 앞질렀다라고 하는 중국의 전기차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중국의 전기차 믿고 못 되는 것 같아요. 뭐 샤오미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전기차도 자율주행하는데 막 70대가 그냥 여기저기 다 갖다 부딪히고 막 그랬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거를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한국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자율주행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4년 정도가 앞서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뭔가 획기적인 것이 발명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아마 평생 자율주행은 중국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못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찌되었던 간에 인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테슬라가 이 판매 호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회사들,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전기차 만들어서 팔았을 때 보조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마진이 굉장히 떨어져서 적자로 전환이 되거나 흑자여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되게 조금 버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될 수 있는데, 테슬라는 가격을 낮춰도 어떻게 된다? 흑자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테슬라를 좀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테슬라 전기차 하면 테슬라 이거는 맞죠. 너무나도 이 위명이라고 할까요? 그게 저 꼭대기에 있는 것은 맞으니까. 뭐 어찌되었던 간에 인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에서도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를 능가하는 엄청난 것이 온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와주기는 있는데, 글쎄요,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쪽의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보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에 이거 뭐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다 보니까 차트를 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300 이 고점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하면서 여기서 보여줬던 이 박스권의 영역을 돌파를 했죠.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몰빵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트럼프를 선택했던 그 선택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업들이 특히 뭐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산업에 관련해서 많은 규제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이 규제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차라리 규제를 좀 풀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갖고 있는 트럼프의 편을 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부분이 적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관련된 거, 머스크 관련된 것들 테마를 이루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좀 많이 올라갔는데, 야, 이거 지금 이 꼭대기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뭐 딱히 개의치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테슬라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 대신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이랑 조금 덤비자, 싸우자라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내각에 자리 잡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스탠스는 이제 중국이랑 뭔가 대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머스크는 또 중국이랑 좀 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중국에서 이 머스크를 좀 얘기 잘해서 트럼프랑 싸움이 조금 격화되지 않게끔 좀 중간 역할 좀 해달라 막 이런 식으로 뉴스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이게 좀 일반적인 인물들은 아니죠. 일반적인 인물들은 아니고 뭔가 튀는 인물들이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인물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이 두 분들이 좀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등을 돌리지 않을까? 이 부분들만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테슬라를 계속해서 끌고 가볼 필요는 있겠다. 앞으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굉장히 다방면 구간에서 뭐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규제 완화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뭔가를 막 개발할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필요할 겁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거긴 한데 규제 완화가 정말로 돼갖고 너희들 이거 해봐라고 하면은 그거를 뭔가 테스트하고 이걸 상용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작품을 찍어내는 데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너무 높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뭘 하면 됩니까? 분할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구간 라인에서는 그냥 천천히 접근해 놓으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 그 정도만 우리가 집중을 해 놓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325달러 정도가 되는 구간인데 저는 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봐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접근 여기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시간과 또 투자금에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최고의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이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마시고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좀 도움이 여기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충분히 덤벼볼 만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테슬라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이런 애들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지금 코인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요. 뭐 결국은 조정 구간은 있을 거고 그 조정 구간이 우리나라 시장처럼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조정 구간은 우리한테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천천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다가 여러분들이 천천히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어떤 뉴스 나오면 그 뉴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저희 공식 채널을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를 다 할 수는 있을 건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거예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고, 또 장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언제 다 하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저 허브경제TV가 대신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들, 중요한 뉴스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챙겨 가신다라고 하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저희가 그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 주식 공식 채널도 진행을 하고 있죠. 오늘 오픈을 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 영상을 찍으면서 이 채널도 오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 주식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면은 정말 도움이 될 거고요. 저 허브경제TV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좀 최대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미장도 하고 있고 국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장이 어렵다라고 하면 국장하면 되겠고 국장이 어렵다라고 하면 미장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허브경제TV를 한번 미장과 국장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따라오시면 되겠고, 저희가 지금 미장 같은 경우는 포트를 이렇게 좀 구성을 해놨어요. 지금 이제 미장 같은 경우는 한국장보다 뭔가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스윙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조금 큼지막한 수익을 좀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포트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